안녕하세요, 서울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저희는 서울 첫 번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은 사실 서울 끝자락 관문 입지여서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관문 개발이 주류가 되면서 기회를 많이 받았던 곳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끝자락이긴 하지만 뉴타운 사업도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재개발, 지금 잘 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고, 지금 2주 기간입니다. 2주 기간이어서 지금 이 마을에 사람이 지금 없는 곳인데, 어쨌든 요번에 고시문이 뭐냐면 도로 확보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비록 구릉지 동네이긴 하지만 신규 입주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해당 고시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도로만 확보하느냐, 그 주변에 이제 남은 재개발들, 또 유력하게 남을 재개발들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상권 세팅할 곳들도 우리가 좀 염두해서 투자처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동네를 한번 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그러니까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그런 정비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요. 일반적인 그런 신속통합기획 사업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아타운과 같은 그런 사업들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고요. 그래서 주택 투자나 아니면은 이런 디벨롭 목적의 투자, 둘 다 동시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었던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2억에 팔고 어떤 사람은 20억에 판 그 사례의 대표적인 교과서 사례가 바로 또 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산동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고시문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곳 중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번 멤버십을 준비하면서 몇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서울 두 번째 지역에 왔습니다. 두 번째 지역, 지금 현재 보이는 곳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시문의 핵심은 쪽이지만 이 인근 같은 거점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광역 거점을 토대로 배후 주거지 뉴타운 사업이 잘 됐죠. 그런데 이제 뉴타운 아파트 진입 구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층 주거지들이 좀 있고 노후 슈퍼블럭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해당 뉴타운 아파트 진입 구간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확보 계획이 지금 있는 고시문이 나와가지고 이 주변으로도 결국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를 정비 사업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싶어서 해당 동네를 좀 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쪽 바운더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고밀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얘기는 뭐죠? 투자할 것도 굉장히 많고 땅값이 그만큼 잘 받쳐준다. 결국에는 용적률 싸움에 유리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 즉 재개발이 될 유력한 곳, 재개발은 사실 돈이 됩니다. 또 재개발 행정 경험이 상당히 많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디벨롭과 비주택 재건축 경험도 또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해당 고시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비사업 재개발이 될 곳, 더불어서 비주택 재건축 혹은 디벨롭이 될 곳도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너편에 재개발 무너진 구역들도 지금 일반 단독주택이 평당 5천에서 6천, 매매가로 치면 15억에서 20억 사이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최초에 단독주택을 진입했던 평당가가 평당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재개발 구역도 아닌 곳이 단기간 2년 만에 이 정도로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땅값이 올라주는 힘이 굉장하다. 그래서 청량리 광역거점과 왕십리 광역거점, 그리고 성수동 중공업지역 간의 그 시너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아직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데 정비사업 구역이 될 만한 유력해 보이는 그곳을 저렴한 가격에 선점한다면 차후에 수익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수도권 첫 번째 지역을 왔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가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죠. 사실은 서울의 관문 입지와 맞닿아 있는 그 동네죠. 그런데 이제 크고 작은 제한, 한강변 쪽으로 제한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한강변 쪽으로 좀 다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되는 곳만 되고, 되는 곳도 사실은 그 옛날 뉴타운급 재개발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진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의 무덤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주이고 좋은 전철 연장도 있고 강남 접근성도 좋지만, 사실상 투자자,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뛰어난 동네가 아닌 게 또 판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어떤 고시문이 나왔어요. 이 동네에 대해서. 단절 토지 관련된 키워드 고시문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이제 단절 토지와 관련된 고시문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해당 지역에 다이렉트로 투자하기보다는 여기를 좋은 거점으로 인지하고 이 주변으로 어디에 재개발 기회를 부여받을 것인지, 어디에 상권 개발 기회를 부여받을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래서 한번 해당 고시물을 추적해서 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된 것은 도로 정비하고 관련된 것과,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뭔가 건든다 하는 것이 여기서 부동산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 디벨롭도 나름 잘 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평당 1억이 넘어가는 그런 건물들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같은 경우도 자그마한 동네긴 하지만은 강력한 그 힘이 있다, 이렇게 또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값을 받쳐줄 만한 힘이 있다. 그럼 이제 그동안 뭐가 문제였죠? 제한 사항들이 좀 많았어요. 옆 동네에 비해서 제한 사항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지분 쪼개면서 사실 사업성을 무너뜨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다음 세대 개발 충분히 이제는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땅이 좁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확장성을 위해서는 그 제한이 가득한 땅들을 좀 제한을 해제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시점에 이런 고시문이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우린 이 주변으로 다시 한번 해제됐지만 정비 사업의 기회를 받을 곳, 왜 그간 땅값이 많이 올라줘서 사업성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될 곳이나 아니면 신규로 지정될 곳들을 우리는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승장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액션만 취해주면은 경기도 치고는 땅값이 상당히 좀 잘 올라주는 동네입니다. 마치 안양시 같이. 그래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재개발하는 곳은 꽤 값진 곳이다. 근데 여태까지 전례를 봤을 때 많이 무너졌다, 이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될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지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멤버십 히든 지역 수도권 두 번째 지역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경기도 입니다. 여기는 섹터가 상당히 넓죠. 그리고 이제 현재 3기 신도시를 또 품고 있으면서 서울과 맞닿아 있는 또 관문 입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식의 개발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와봤는데, 옆 동네 이미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고밀도 개발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살짝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뭔가 주거지 보급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간간히 디벨롭 사례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재개발 사례도 또 나오고 있는, 재건축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 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하고 있는 2세대 도시재생을 결국은 하지 않을까. 워낙 섹터가 넓고, 그리고 이제 여긴 조선 왕릉이나 군부대 뭐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곳이어서
그 옛날 도시재생을 계속 했던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최근에 서울이 하고 있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서 재개발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네, 해당 지역의 가장 큰 거점은 역시나 3기 신도시고요. 그리고 그 3기 신도시 주변으로 이런 노후 정비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철 연장들, 대표적으로 4호선 연장이라든지 8호선 연장, 그리고 9호선 연장, 이런 이슈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아울러 한번 보면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방 첫 번째 지역인 광주광역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도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 이제 이런 것들 할 예정인데, 자, 지금 보이시는 곳이 송암산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송암산단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또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2세대 도시재생처럼 옛날에 벽화 그리기로만 끝나지 않고 이 산단 지역 도시재생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뭐 카페거리도 만들고 산단대개조를 통해서 2030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들의 상권과 주거지 사업도 함께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가능한 일자리로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에는 송암산단을 지금 지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광주광역시가 최근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멤버십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기부 찬합 형식으로 공업을 조성하고 나머지 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는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이거 자체가 또 거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송암산단, 이 산단도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거점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할 만한 비주택이 있는지, 혹은 재개발을 할 만한 저층주거지나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배후 주거지 사업,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시세를 견인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안 좋았던 지역들도 땅값이 증가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방 두 번째 지역 왔습니다. 자, 사전조사 시에 재개발이 유력해 보이는 지역인 것 같아서 한번 임장을 와봤는데요. 역시 현장에 와보니까 재개발 추진 현수막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재개발이 유력해 보이는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래서 남들보다 값싸게 투자해서 한 포인트를 크게 먹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실력을 길러야 하는데요. 서울 동부권 지역 중에 도봉구 창동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수건 사업이 창동 광역 거점 사업인데, GTX 창동 역세권인데, 그 근처에 농협 하나로마트라는 굉장히 큰 부지가 있죠. 그 부지를 개발하는 게 사실상 도봉구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와 있는 해당 광주광역시에도 도매시장, 상업지역 도매시장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여기를 이전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 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전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럼 이제 거기가 제대로 된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점에 배후 주거지 사업을 할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력해 보여서 왔는데 현수막이 달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제 11월 멤버십을 통해서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건 사업이라는 게요,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추진해 하려고 했었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수건 사업이라고 했던 땡땡동 도매시장 그쪽이,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복합개발을 생각해 두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얘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혹자는 그렇죠. 얘기가 쏙 들어갔으니까 호재가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쪽 주변부 임장을 해보시고, 그리고 조사를 하나 보시면은, 아, 여기는 그래도
거점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장 주변으로 드디어 고밀도 개발을 하나둘씩 하고 있죠. 예, 이제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 땅값이 올라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배후 주거지에도 땅값이 미쳐서 죽어있던 재개발들, 기존에 도시 재생을 했던 곳, 기존에 땅의 용도가 좋지 않아서 사업성이 좀 부족한 곳들마저도 기회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1월 멤버십 임장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